전 세계에 한류가 크게 퍼진 가운데 프랑스에서 놀라운 현상이 나타난 화제입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케이푸드의 인기에 감탄 기사를 쏟아내는 중인데 우리가 잘 몰랐던 브랜드까지 진가를 알아보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류 자체에 강력한 문화 힘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현상입니다. 한류가 어떤 힘을 보인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중용된 TVN 드라마 선지업 고티어는 다양한 기록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28일 토종 티빙의 총 사용 시간은 250만 시간으로 넷플릭스의 241만 시간을 넘어선 바 있는데 만년 릴리 넷플릭스 사용 시간을 넘긴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티빙의 일평균 이용자 수도 217만 명대로 올라서며 급성장 중이고 넷플릭스 230만 명과 비교해 격차가 13명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OTT 업계에서도 대체 무슨 일이냐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인데 TVN 드라마 선지업 고티어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28일 마지막 화가 공개되면서 이용자가 더욱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티빙은 3월 8일부터 TVN과 계약을 맺은 후 이를 독점 제공해왔고 방영 기간 내내 국내 실시간 OT의 순위 집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역대 TVN 드라마의 티빙 유료 가입 기여 수를 분석한 결과 2위를 했는데 1위는 5월 초 종영한 눈물의 여왕입니다. 업계에서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여겨졌던 넷플릭스와 잘 만든 콘텐츠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사례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선지업 고티어는 중용됐다 베알스토어는 오픈런을 해야 할 정도로 문정실을 잃었고 드라마 OST인 소나기는 음원 사이트에서 탑10의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원작 소설 내일의 으뜸은 서점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열기는 더 뜨거운데 글로벌 오티라쿠텐 비키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9개국에서 6주 연속 1위를 했습니다. 일본과 중화권 OT 플랫폼에서도 1위에 올랐고 세계 최대 콘텐츠 리뷰 사이트인 IMDb ES 10점 만점의 평점 91을 받아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드라마가 뜨면서 남자 주인공 류 선재혁을 맡은 배우 변우성, 6월부터 대만을 시작으로 태국, 홍콩 등 아시아 팬미팅 투어에 나서고 여자 주인공이 2019년 출연했던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도 OTT 플랫폼에서 역주행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가 발칵 뒤였는데 그동안은 플랫폼과 대형 매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한국 콘텐츠 자체의 위력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도 한류의 진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입맛이 깐깐하기로 유명한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 92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형마트 모노폴리의 한국식 치킨집이 처음으로 문을 연 것입니다. 프랑스 대형 유통기업 내부의 K푸드 매장에 들어선 것은 처음인데 특히 모노프리 프리미엄 제품 매장으로 꼽혀 입점 심사가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입점 한 업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촌이 BBQ 등이 아니라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가 높게 평가돼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한국 치킨집 꼭이 주인공으로 지난 4월 팔리 최대 규모인 몽파르나스 지점에 개점한 상태입니다. 프랑스 정통 방식 일본 스시집이 있는 지점 1층 정중앙에 들어서는데 치킨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지만 김밥, 만두, 떡볶이 등 다양한 분식도 맛볼 수 있습니다. 꽃의 입점을 추진한 몽파르나스 지점장은 한국 기자와 만 라우리 지점과 같은 골목에 위치한 프랑스 크레페, 프랑스의 개가 넘는 지점을 든 피자집조차 줄줄이 폐업한 자리에 한국 치킨집이 개정한 뒤 2년간 골목 상권을 살리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그간 지켜보다가 지난해 8월 입점을 직접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음식점들이 실패한 자리에서 손님을 불러 모아 긴주를 만들 정도면 실력이 있다는 증거라며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모노폴리의 입점 경쟁을 벌이는데 이번엔 지점장이 역으로 입점 제안을 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점장은 모노프리 본사에 한국 치킨집 입점을 설득하는 데도 공을 들였습니다. 본사가 생소한 한국 치킨집 입점 결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거듭해 골목에서 직접 치킨집을 관찰하니 생산이 있겠다는 어필을 했습니다. 지점장이 본사에 음식점 입점을 제안해 관찰된 사례가 처음이다 보니 파리의 다른 지점장들 입점 확대를 위해 시식하러 온다고 합니다. 꼭을 창업한 40대 대표는 한국에서 여러 유통 분야 자영업을 시도하다가 프랑스로 건너와 2022년 한국 치킨집 올리브치킨을 열었고 2년이 지난 지금은 개점 초기보다 매출이 2배가량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업 초기에는 프랑스에 거의 없던 한국식 네일샵이나 빨래방을 열지고 민하다가 결국 당시엔 생소했던 한국식 치킨을 열기로 결정했다며 한류 상품이 프랑스에서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브랜드도 해외에서 두각을 보인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얼마 전 음식 관련 내용을 주로 다루는 프랑스 매체가 한식에 관한 기사를 썼는데 한식 불가항력 K라는 제목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는 최근 몇 달간 닭강정과 비빔밥이 큰 식탁에 등장했고 푸드는 더 이상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배를 정복하고 있는 근본적인 트렌드다고 요한 아침에 나라에서 온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과거 중국 요리, 태국 요리, 일본 요리 등 이등장했었지만 이제는 케이프의 차례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재료고 다채롭고 매콤하며 저렴하게 결합했다고 설명했는데 10대와 길거리 음식 애호가 모두에게 어필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신선하고 발효된 제품이 많아 건강한 요리를 좋아하는 팬들에게도 매력적이라 말했습니다. 현재 파리에는 약 200개의 한식당이 있고 지방에도 80개가 있을 정도로 한식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달 사이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이렇게 언급한 상황입니다. 매체는 본촌 치킨이 프랑스에 안착한 것도 더 설명했는데 2006년부터 한국인 창업자가 미국 전역에 120개, 전 세계 400개 이상의 매장을 부유한 제국을 건설한 점에 놀라워했습니다. 본촌 치킨은 2000년 부산에서 시작된 치킨 브랜드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유명세를 떨치는 중입니다. 지난 1분기 미국에서 신규 매장 20건 추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미국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450개 매장을 확보했으며 연말까지 5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방콕 소안 납품 공항에도 입점된 상태로 내년에는 미국 공항 입점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 보촌 치킨이 공을 들이는 시장은 유럽으로 작년 프랑스 파리의 유럽 1호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235점도 연내 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매치도 K푸드 프랑스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는 비빔밥뿐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는데 그러면서 다양한 K푸드를 시식한 후 평가하는 기사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간 곳이 본촌 치킨이었다 있겠어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빵 사이에 들어있는 치킨을 시식한 후 본격적으로 프레이드 치킨을 들고 먹을 때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매장에서 떡볶이 등을 시식하며 한식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는 한국 내에서 개성공한 업체이거나 잘 알려진 브랜드가 아니어도 한류를 담은 K푸드는 해외에서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뉴욕과 파리, 베이징 등 주요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한식 메뉴는 한국식 치킨이 뽑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어서와 한국은 처음 이 지방송에 프랑스 친구들이 등장했는데 그들은 한국 치킨에 푹 빠져 1인 1당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중학교에서는 닭강정 등 한식이 급식으로 나오자 엄청난 반응이 터져 화제가 됐습니다. 오, 이거 치킨 냄새예요. 파리 서쪽 외곽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닭강정 냄새를 맡은 한 남학생은 기대의 참모습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30일 한국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해당 학교 급식에 닭강정 잡채 불고기 연어조림 흰쌀밥을 곁들인 한식이 나왔는데 지난해 몽펠리에 중학교에 이어 한식이 급식으로 제공된 것은 프랑스에서는 두 번째 사례였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아주 좋았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식 치킨은 미국 학교 급식에서도 인기를 얻은 바 있는데 미국 동부의 한 중학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이 먹고 싶은 메뉴를 뽑아 제공하는 스페셜 밀데이가 진행되는데 한국의 BBQ 치킨이 단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기가 프랑스 중학교에서도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복 입기 종이 접기서 해딱지치기 등 다양한 한국 문화체험 코너가 마련됐고 사물놀이 봉산 탈춤 태권도 시범 공연 등이 그들을 사로찾아봤습니다. 한복을 처음 입어본 중학교 3학년 학생은 가볍고 너무 예쁘다며 감탄사를 쏟아냈는데 이 중학교에는 2017년부터 한국어 국제 섹션이 개설돼 있어 한국어와 한국 문학, 한국어 수학 등 세 과목 수업이 일주일에 7시간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류와 언어 능력 심사를 통과한 학생들만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영어와 스페인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등에 이어 한국어는 2017년 18번째 언어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프랑스에서 입양동포와 가족 60여 명이 함께 한국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캠프가 열리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글학교협의회가 주최하는 입양동포 캠프는 올해로 77회째를 맞았는데 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을 외면해온 이들을 초대해 무국과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톡톡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1년부터 해외 입양 동포들에게 예외적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목적을 회복하는 프랑스 입양 동포 수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하는 참가자들이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프랑스는 이미 싸이 열풍에 이어 케이팝이 큰 인기를 끌었고 한국 영화와 문화가 크게 퍼진 상태에서 한국에 대해 동경하는 10대들이 크게 늘어 있습니다. 한류 스타처럼 머리를 하려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지만 한 달 전 이야기 기분일 정도로 젊은 세대가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한국 콘텐츠를 가장 많이 트타 유럽 국가 2위, 전 세계적으로는 13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케팝 팬들은 5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파리 카페에서는 팝이 흔하게 흘러나오고 공공장소에서 10대들이 무리지어 K-팝을 추는 장면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K 컨텐츠와 한식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프랑스로 수출된 한국 식품은 2013년 대비 300% 증가한 약 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라면, 김치, 추장 음료 등 다양한 K-푸드가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프랑스 배달 전문 애플리케이션 앱 델리베오에 따르면 2019년부터 한식 주문이 대략 6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음식이 비빔밥과 불고기로 대표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파리마트에서는 김밥 등 한국 식료품을 사는 이들이 크게 늘었고 김과 김치 등 가공식품 인기도 올라가는 중인데 2020년을 기점으로 수입량이 대폭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류를 자랑스러워하고 발전시켜 나갈수록 한국 문화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